자, 오늘은 2024년 10월 16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주가가 들썩들썩 거렸다가 뭐 또 내렸다가 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뭐 지루한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주식 시장이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하고 계신데 뭐 실질적으로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별로 뭐 재미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뭐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죠? 아유 죄송합니다. 경제 상황이 뭐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 끌어가다 보니까 조금 힘든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뭐 다들 그럴 겁니다. 뭐 우리 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 결코 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예. 제가 오늘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예, 그래서 다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다들 주식시장에 이탈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좀 아직까지 현재는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도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긴 됐는데 어쨌든 연중에 한 번 더 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서 경제를 푸시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이 다 달라요. 뭐 이제는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할 것이다 또는 조정을 조금 더 받을 것이다. 결국은 지금 박스권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뭐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각 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종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이 트라이앵글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트라이앵글 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진하게 한 번 더 그래 보면 아이고 제가 이 선을 오늘은 좀 인터넷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걸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이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 수렴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점점 이 삼각 수렴의 꼭지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이 삼각 수렴에서 상승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세를 다시금 유지를 할 것인지, 자, 그거에 대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8월 5일이었나요? 8월 7일이었나요? 자, 요 시점에서 우리가 투매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틀간. 이 투매가 일어난 상황은 우리가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이렇게 투매가 일어나고 다시금 반등을 했다가 그 폭에서 지금 벗어나지 않고 그 폭 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제 변곡점에서 점점 변곡점이 다가옵니다. 뭐 빠르면 이번 주입니다.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이제 변곡점이 일어나겠죠. 상승 반등을 할 것인지 하락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지 그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조금 더 이 경제적인 푸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다시 해리스를 역전을 했던 한 그런 사건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해리스가 되든 그죠? 트럼프가 되든 빨리 우리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좀 기여를 하고 아무래도 세계 경제의 중심은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 상태가 좀 안정적의 길로 간다.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나와야 되겠죠. 안 좋은 상황이 나오면 아무래도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조금 주가 상승에 기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빨리 미국 대선이 11월 5일날 얼마 안 남았죠. 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경제를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마구 좀 쏟아져 나온다면 미국에서 이제 경제를 푸시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 아무래도 전 세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빨리 좀 대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코스피가 보시다시피 조정을 조금 받았죠. 0.88%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양봉으로 장이 마감되긴 했으나 어쨌든 뭐 하락을 했습니다. 0.88%.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1.04%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역시나 뭐 박스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투매 이후에 투매되었던 그 금액 선에서 안에서 지금 변곡점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나 코스닥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상승하는 것보다는 박스권을 가든지 아니면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하락보다는 좀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조금 나와서 변곡점에서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앞으로든 그때쯤 되면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쯤에는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니까, 그죠? 확정이 나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그러면 그에 맞는 수혜주가 무엇인지 이런 사항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늘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을 안 가지고 내 종목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 방식이 그래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종목이 오늘은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하락을 했는지 뭐 그런 모습들을 에만 기초를 주목하고 있는데, 시장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금융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 찍었을 때도 금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금투세는 가급적이면 이게 시행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이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래도 이 금투세 폐지를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직 최종 확정이 난 건 아닙니다, 폐지가. 근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거의 뭐 폐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절대로 시행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 때보다 더 큰 하락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뭐 이것저것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가장 하락하고요. 외국인들도 이탈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런 상황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디테일한 이야기는 뭐 생략하더라도 금투세는 시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그런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귀를 열고 눈을 바라보다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어떤 식으로 지금 동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했는지, 상승 가도록 가는지, 아니면 조정을 더 받는지, 이런 상황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눈여겨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활 방식, 그리고 매일 꾸준한 그런 방식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내가 투자자라면. 아무래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그 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장이 마감되고 퇴근한 후에라도 집에서라도 오늘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투자자니까, 그죠? 기본적인 그런 패러다임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잠시 이렇게 보면요, 오늘 뭐 기사가 떴어요. 어떤 기사가 떴냐면은, 실질적으로 어제 기사죠. 어저께 기사가 떴는데, 아침 9시 28분에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석유 부진 우려가 국제 유가를 끌어내린다. 그러니까 석유 테마주가 뭐 급락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석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릴 게 많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접근을. 이런 식으로 석유가 부진하다, 수요가 부진하다, 그러니까 석유를 사용자가 적다, 이런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 석유를 사용자가 적으면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죠? 수요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가격이, 그 석유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수요가 부족하니까, 그죠? 우리가 짜장면을 먹는다 하더라도 짜장면 100인분을 준비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짜장면을 어떻게 해요? 주문을 하는 사람은 한 20명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80인분이 남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중국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짜장면 가격을 내려야 되겠죠. 수요가 없으니까, 적으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리니까 가격이 싸고 질 좋은 그런 짜장면을 먹으러 찾아서 다닐 겁니다, 그죠? 그럼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곳에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물론 뭐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또 뭐 제품의 질이 나쁘면, 그렇죠? 무조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건 아니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석유라는 부분은요, 특별한 질의 상승과 하락은요, 다릅니다. 그죠? 이 석유 원유를 수입을 하게 되면 뭐, 항공유라든지 휘발유, 경유, 등유, 뭐, 벙커시유 등등의, 그죠?
어떠한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 제품이 나오는 제품이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질이 떨어지고 질이 올라간다라는 기준보다는 아무래도 수요에 굉장히 민감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아무래도 석유 회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국제유가가 수요가 부진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떨어진다. 우리 예전에 한번 다른 창을 한번 볼까요? 다른 우리 상황을 한번 보면 예전에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이게 이제 보시는 화면이 뭐냐면은 삼성 레버리지 WTI입니다. 그러니까 WTI 원유 선물이죠. ETN이라는 상품인데요. ETF가 아니고 ETN이라는 상품인데 우리가 이때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1월부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17,000원대에서 뭐 200원까지, 단돈 2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35원까지 떨어졌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요, 이거는 정말 둘도 없는 찬스였죠. 여러분들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찬스였어요, 사실은. 물론 뭐 ETN은요, ETF하고 달려서 ETN은 수익 금액이 이자 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의 14%, 그리고 주민세 1.4%에서 도합 15.4%의 세금을 떼고 우리가 수익을 구현을 합니다. 이거는 ETN이라고 하는데요. ETN은 우리가 증권사에 그냥 돈을 빌려준다. 근데 빌려줬는데 그게 어떻게 막 상승을 한 거예요. 그 상품이. 상승을 하면 수익금을 배분을 받겠죠.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면 수익금을 확정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금의 15.4% 주민세 포함입니다. 세금을 떼고 원천 징수를 당하고 우리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자 소득으로 우리가 간주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투자 방식은 주식 투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주식 투자의 방식과 똑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 3월 이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유 가격이 이 ETN 가격이 박스권을 가질 때, 이 박스권을 가질 때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너무 간단한 논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걸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찍었었는데, 우리가 이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제2의 코로나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이 팬데믹 현상이 또 올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공장도 돌아가지 않고, 그죠?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장 내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가 전이가 되었다.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쉬어야 돼. 격리를 했다는 거죠. 그럼 격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에서 공장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겠죠. 여러분 제품을 찍어내는데 석유가 없으면은 이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른 에너지 자원으로 생산을 한다지만 어쨌든 제품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단하게만 생각하더라도 말이죠. 이 석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들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질 않아요. 코로나 때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들 외출을 자제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 주차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말이죠. 주차장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운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휘발유라든지 또는 경유차, SUV 자동차에 들어가는 경유 이런 것들이 판매량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거의 60%대로 떨어지는, 40%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부족하죠. 석유의 수요가 부족합니다. 근데 공급은 어떻게 해요? 많은데 상대적으로 수요는 굉장히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급원에서는 당연히 석유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WTI 석유 원유 선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화면에 보시겠지만 18,000원에서요 22,2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죠? 만약에 이 WTI를 18,000원대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거의 뭐 패닉이 왔겠죠, 그죠? 패닉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닥권을 형성할 때 무조건 이 WTI 원유 선물에 관련돼 있는 상품은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정말 고함을 지를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7배, 많게는 뭐 10배 정도
까지도 수익을 10배 가까이 수익을 냈던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저희 무수TV 제가 게시판에도 그 이제 증거 사진도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이 개중에 여기서도 뭐 포함되어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작게는 200~300%도 뭐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뭐 석유가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계 경제는 거기서 침체된 상황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세계 경제가 마비가 오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각국에서는 당연히 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많이 풀었었어요. 근데 너무 과하게 푼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같이 좀 과하게 푸는 나라도 있고, 또 조금은 적절하게 반영을 하면서 푸는 나라도 있고. 근데 그거는요, 그 나라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서 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국가 부채가 굉장히 상승하는, 예,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급의 지원금이라든지 또 기업에 대한, 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들도 엄청나게 많이 풀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제 푸시 효과가 일어난 거죠. 그죠? 소비가 진작이 되면서 경제 푸시 효과가 일어났는데, 그것들이 뭐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되죠? 뭐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면, 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죠. 그죠? 근데 과도하게 뭐 우리가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화폐를 발행하고, 또 빚을 갚기 위해서 이자가 포함이 되니까 또 화폐를 발행하게 되고, 금액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화폐량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그런 화폐량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상대적으로 물가 가치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물건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겪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풀렸던 그런 화폐를 어떻게 다시 수구를 해가야 되겠죠. 금융기관 등으로 이 시중에 풀렸던 화폐를 어떻게 해요? 금융기관에서 흡입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뭐가 되죠? 화폐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화폐량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올랐던 물건 가격이 다시금 안정세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고, 대표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이자를 4%, 5% 주겠다는 거죠. 그죠? 5.5%까지였나요? 네, 올리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있는 돈이 그 예금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시중에 있던 돈들이 은행으로 이제 다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있는 화폐량이 줄어들잖아요. 시중에 있는 화폐량이 줄어들면 물건 가치는 다시, 물가는 떨어진다. 예, 이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경제가 돌아가질 않는 거죠. 화폐량이 적절하게 반영이 시장에 침투가 되어야만이 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빅 스텝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뭐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잡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석유 가격이 우리가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그죠?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석유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돈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종 자산들의 아까 가격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물가가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석유 가격도 반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석유 가격이.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가격, 우리가 뭐 그 가격대에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235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235 마이너스, 이 WTI 원유 선물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적도 있는데, 어쨌든 최저 가격이 235원,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235원까지 떨어졌었더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가면 3,200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건 사실은요, 제가 그렇게 고함을 쳤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뭐 전쟁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상승을 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 요인이 적용이 됐겠죠. 그죠? 그럼 무려 말이죠, 어림잡아 계산해도 14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미국이 또는 전 세계가요, 이 인플레이션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란 말이죠. 또,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석유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닥을 칠 때, 이 바닥을 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석유가 이제 수요량이 줄어드니까. 근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죠? 돈을 풀면은, 경제가 회복을 하겠죠. 그냥 우리나라 죽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각국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돈을 풀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을 풀게 되면 석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덩달아 전쟁까지 터져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3,200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던 기형을 토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석유 수요량이 이렇게 우리가 줄었다. 자, 석유 수요량이 자, 이렇게 수요가 부진하다, 줄었다. 이렇게 되면 석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줄으니까 가격을 낮춰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각종 금융 상품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석유 가격의 추세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중요한 아주 훌륭한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2년 만에 대략 14배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2년 만에. 14배가 상승을 했으면 여러분들 자산이 1억에서 14억이 된 거죠. 그죠? 1억이 14억 된 거예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은 놓쳤던 거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나는 그때 상황에서는 뭐 투자의 개념도 없었고 잘 상식을 갖추지 못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을 했던 거죠. 과거를 보고요. 280원대까지, 200 몇십 원대까지 떨어졌던 게 3,000원까지 올랐다. 자, 이거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이제 공식이 성립하겠죠. 세계 경제가 안 좋다, 둔화가 되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공장이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되면 어떻게 되죠? 석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팬데믹이라든지 세계 공황을 겪는다든지 그러되면 석유 가격은 넉다운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각국의 대통령이나 또는 어떤 그 정치인들이요, 그 상황을 보고 타겟책을 마련하겠죠. 그죠? 타겟책을 마련할 겁니다. 자, 그럼 타겟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 경제에 돈을 퍼붓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겪었죠. 리먼 브라더스, 리먼 사태. 리먼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결국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그 리먼 브라더스 경제위기가 바로 리먼 사태 2008년 금융위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죽었습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대체적으로 가이터너 재무장관하고요, 벤 버냉키 의장, 미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까? 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끊임없이 풀었죠. 그래서 이 벤 버냉키를 별명을 헬리콥터 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헬리콥터에 돈을 가득 담아서 그냥 시중에 뿌린다 이거죠. 그래서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는데, 그런 어떤 돈을 풀므로써 시장 경제 푸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다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어떤 너무 침체가 되면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돈을 풀면 물건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 원리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 매체라든지 또는 어떤 사이트,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등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은 각종 종목, ETF, ETN, 또 IRP, 퇴직연금 계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경제 원칙 단순하게 이 하나의 원리만 알고도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론은 정해졌어요.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는 정해졌어요. 뭐가 정해졌느냐? 이제는 또 코로나 같은 세계 침체기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왕이 됩니다. 석유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2차 전진이 그런 말들은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비할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만, 올해 초부터, 그죠? 작년에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다가 엄청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올해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절대로 팔지 마라.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도 또 이제부터 갈 것이다. 3월 달 이제부터 갈 것이다.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까지 이제는 갈 것이다. 이제는 10월 달이 되니까 10월 말부터 갈 것이다. 또 이제 한 달 지나면 11월부터 갈 것이다. 언제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이 개미 투자자들을 혼란을 야기시킬 겁니까? 물론 그분들도 나름 생각과 어떤 분석 자료가 있어서 자기의 일단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근데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쉽지가 않으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100% 맞출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최소한 이런 상황이 오면 세계 경제가 침체가 올 만한 대형 사건이 벌어진다. 팬데믹 등과 같은 앞으로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학습을 했다는 거죠. 그때는 세계 경제가 둔화가 된다. 그러면 석유 가격은 폭락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필요 없어요. 그 현금을 꼭 쥐고 있다가 그죠? 끊임없이 추락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추락을 하잖아요. 추락한 후에 여러분들 뭐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박스권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박스권만 기다리면 돼요. 이 박스권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안정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침체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앞에는 하락기가 되고요. 예, 급격하게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기가 되고 이거는 이제 침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체기는 뭘 기다리는 겁니까? 성장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메모를 해서 암기를 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끊임없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추락을 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석유만 보시면 됩니다. 석유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레버리지 원유 선물 요걸 봅니다만 이게 EX예요. 2배의 어떤 효과를 이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삼성 레버리지 원유 선물 쪽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원하는 석유 상품이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차트는 거의 비슷할 거니까. 자, 그래서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 2배죠. 삼성 레버리지 일단 레버리지라는 것은 부채인데 EX라는 말이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EX라는 게 붙어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상품은 여러분들이 석유 상품은 잘 골라 놓으시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삼성 레버리지 원유 선물이다. ETN이든 또는 삼성이 아니라 코덱스 레버리지 ETF 원유 선물 쪽에 ETF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한 번 더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세계 전체의 공황이 오는 경제적인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석유 가격은 꼰도박질 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된다. 반드시 뭐가 운영이 될 때요? 예, 그렇죠. 박스권이 나올 때 그때는 매수하셨다가 다시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각국의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세계 경제가 다시금 일어서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주가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죠? 상승을 한다. 그러면 경제를 갖다가 푸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서 돈을 푸는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겠죠.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투자 상품이었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뉴스에 어저께 이렇게 보도가 됐다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것을 보고 오늘은 수요 부진에 의해서 국제유가가 내리니까 석유 테마주가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칙을 꼭 기억을 하자는 거죠. 경제 침체, 세계 경제 침체는요. 석유 가격이 급락 또는 폭락을 한다. 자, 그러면 그때는 떨어졌다고 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점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언제요? 세계 경제가 다시금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올려주죠. 여러분들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거 보면 얼마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바닥권에서 이까지. 그죠? 자,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확대를 해보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예? 지금 보는 화면에서만 800원대에서 3,200원, 4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저희들은 예전에 요때 가격대를 다 매수를 했거든요. 최하 330원대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9배에 가까운 이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사라.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공통적으로 몇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살 돈이 없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다음에는 또 이런 팬데믹 사건이나 세계 공황적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기회는 이제는 놓치셔는 안 된다. 이제 피드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왔는데, 물론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 세계가 경제가 다 죽는 것 같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죠? 항상 수익은요, 그 위기 속에서 수익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워린 버핏도 있고, 벤자민 그레이먼, 존 템플턴, 피터 린치, 존 레프,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주식은 위기 속에서 피는 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경제 분석을, 시황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매수를
했었어야 했던 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홍구 석유 등등의 주가가 그죠? 각각의 관련주들이 빠져가지고요. 이 하락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피드백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대공황 사건까지는 오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뭐 미국의 대공황 같은 경우는 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은 물론 뭐 경제가 빨리 정상이 되기를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바로 박앤헌터가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싸집니다. 어떤 상품들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가 뭐 나오고 또는 뭐 태양광, 풍력광 나온다 하더라도요. 예, 절대적으로 석유가요. 무조건 소멸되는 일은 당연히 없죠. 그러면 뭐 중동국가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전기차가 물론 뭐 있겠지만 도대체 몇 프로 하겠어요? 전부 휘발유 아니면 경유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비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뭐 태양광, 풍력광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주 먼 미래의 상황. 그리고 추락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죽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하더라도, 뭐,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그죠? 일정한 석유로 뭐 이렇게 휘발유로 달리다가 충전이 되면 전기가 일정 양의 충전이 되면 전기로 이렇게 바꿔서 다시 운행이 되는 그런 하이브리드. 비행기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항공유가 다시 가동이 되어서 엔진을 가동시켜서 다시 날아가는 그 정도가 되겠지만 휘발유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는 아직 먼 미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석유는 결코 단기간에 소멸되지 않는다. 뭐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이 석유 사용량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죠? 뭐 해리슨은 아무래도 그 석유를 없애자는 것보다는 태양광, 풍력광의 친환경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 그죠? 그것도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앞으로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그죠? 친환경이랄까, 그죠? 물론 뭐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래서 누가 옳고 그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뭐 하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중앙 에너비스라고, 대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중앙 에너비스가 오늘 뭐 2.37% 정도 떨어졌네요. 그죠?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계획을 만들면서 이렇게 크게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테마성이 강하죠. 그죠? 석유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들쑥날쑥거립니다. 그죠? 굉장히 들쑥날쑥거리는데, 또 뭐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이런 단순한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안 되고, 물론 이 석유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관련 해서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해야 될까, 지지율이라든지 또는 해리스의 지지율에 영향을 조금은 받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 석유 가격이 변동성이 오면 이러한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커지게 움직이고 오히려 이제 테마를 타서 상승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해서 또 이럽니다. 또 여러분들, 이게 물론 뭐 여기가 이 라인들이 지지선이 맞기는 합니다. 예, 지지선이 맞긴 한데, 보니까 단순하게 이 지지선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되더라고요. 지지선에서 반등해가지고 결국은 뒤에는 항상 상승하더라. 이번에 또 그러겠지. 그러면 이번에 이 가격대 오면 매수해야지. 이런 단순한 논리는 제발 좀 이런, 이건 뭐 초딩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번에는 근데, 이 지지선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샀다. 그럼 더 폭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럼 그때 가서는 또 안 맞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항상 들어가게 되면 그때 또 지지선이 무너져요. 그죠? 이 지지선이 100년 동안 유지한다고 그러면 제가 주식 투자를 왜 하겠어요? 요것만 샀다 팔았다 계속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무너지고 과거에는 그 밑에서 거래됐던 경험이 있어요. 요렇게. 그죠? 자, 여기까지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장기간 물려가지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여러분들 또 물려가지고 손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물론 과거의 테마성은 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지지선이 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더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기본적 분석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 오늘 내렸다고 하는 그 종목들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석유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이 테마성을 다 타고 있어요. 그죠? 그때마다. 그죠?
이렇게 석유 가격에도 민감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에도 민감하고, 이 한국석유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석유 관련주보다는 이 거래량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뭐 대략 이 종목은 4.83% 떨어졌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지 기술적 분석에만 우리가 그거 한다 그러면 이 뭐 트라이앵글 나오죠. 그죠? 이 트라이앵글 나와요. 그럼 이 지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거 뭘 취했죠? 제가 뭘 클릭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좀 빨리 한다고. 자, 그럼 이 지지선 다시 한번 꺼볼까요? 트라이앵글, 바닥권 지지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추세가. 그러면 여기, 그죠? 또 여기. 이 자리들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하면 다 수익이 나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 떨어지면 여기 또 매수를 하시겠네요, 여러분들. 그런 단순한 방식을 쓰지 마시라니까요. 많은 제가 이 경종을 좀 울리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식의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은 그런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상승한 건 했죠, 그죠? 근데 그때마다 테마가 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는 이렇게 지금 움직였어요. 뭐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석유 가격의 파동성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미국 대선을 앞두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의 뭐 박스권 내에서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제 떨어진다. 그럼 요 박스권까지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또 물려가지고 손절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차트가 참고용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많은 기술적 분석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죠.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무조건 맹신해서 여러분들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결국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또 가져가야 된다. 그죠? 그 자리에 올 때까지 또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겠습니까? 자, 확실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중앙 에너비스와 한국석유는 석유값의 어떤 가격 형성과 또는 전쟁, 그죠? 전쟁도 있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또 좀 지금 또 이스라엘 관련해서 또 뭐 전쟁이 뭐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 전쟁도 대만과의 전쟁도 또 나름 예측을 또 하고 있고, 그죠? 또 좀 위험하지만 한국과 북한의 또 어떤 좀 위기설도 좀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석유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지만 생산은 저조하겠죠. 그러면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석유 가격은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서두에 WTI 원유 선물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생하니까 더 상승을 해서 3,200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결국은 석유 가격을 인상시키는 큰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석유는 수요 부진이라는 소식, 그 소식과 함께 역시 중앙 에너비스와 함께 이 주가가 오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그리고 뭐 한국 석유 정도, 한 종목 정도 한번 더 볼까요? 자, 한국 석유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렇게 테마를 많이 탔어요. 그죠? 한 번 더 말하지만 트럼프도 관련이 있고요. 또는 전쟁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가격 수요나 공급에 의한 어떤 파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에 대해서 파동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죠? 자, 근데 이러한 전쟁도 끝나고 미 대선도 끝나고 이제는 어떤 테마가 구성을 잃어버리면 이 가격들은 인기가 시들시들해지겠죠. 물론 다른 요인을 통해서 석유 가격의 파동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파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일단 11월 5일날 미국 대선이 아마 열리죠. 그죠? 11월 5일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일단은 인기는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평화의 시대가 또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석유 가격은 다시금 안정권을 가져가서 박스권에서 머무를 거다. 그러면 이 주가는 어떻게 해요? 기왕에 그 테마로 우리가 어떻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우상향을 해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물론 뭐 다른 요인에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뭐 오늘 세 종목 정도를 봤어요. 중앙 에너비스나 한국석유 그리고 한국석유의 종목을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만 봤습니다. 자, 근데 이 석유 가격의 파동에 의해서 이 3개사뿐만 아니라 이 관련 기업주들이 주가의 급등과 급락을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고 이렇게 지나간 추세 한 1년치 2년치를 보면은 테마성을 굉장히 강하게 타고 있다. 자, 근데 이 테마의 성질은 이제는 꺼질 단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물론 뭐 전쟁이 계속 확산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뭐
더 커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나 일단은 미국 대선은 11월 5일 날 끝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상승과 하락하는 폭이 지금 현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또 뭐 폭이 더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대치는 확률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한 것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안 되면 매일 한 달 동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출근하시기 전이나 아침에 여유가 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외우셨으면 좋겠다.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어떤 침체 신호가, 시그널이 떨어지게 되면 석유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급락하거나 폭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폭락을 했을 때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작정 그 관련 ETF나 ETL을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떨어지다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닥권을 형성을 하면서 박스권이 나온다. 박스권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매수해놓고, 경제가 전 세계 각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우두커니 지켜보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국의 정상들과 정치인들이 노력을 하겠죠. 경제인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다시는 경제는 다시금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석유 수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과하게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려서 그 가격을 조절하기도 합니다만, 기왕에 석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석유 가격은 상승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기대감과 실제적으로 경제에서 석유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석유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타서 여러분들 1년 2년 정도의 유지를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되겠다. 여러분들 2년 동안 어떤 부동산 가격이 14배, 13배 이렇게 증가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내 땅이 맹지였는데 갑자기 도로가 나고 맞죠? 아파트 단지가 큰 게 들어서고 공공단지도 들어서고 뭐 맹지였는데, 자, 그럼 그 맹지가 완전히 뭐 대지로 바뀌겠죠. 뭐 당연히 뭐 도로가 나면 전용을 해서 대지로 바꾸겠죠. 그럼 그 땅값의 상승은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그죠? 건수는. 근데 이 주식 세계 또는 이 금융 세계에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눈으로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메리트에 우리가 금융상품이 투자 메리트에서 가장 어떤 고점을 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후회를 많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마무리 부분과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던 석유 가격의 파동,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계 시황, 여러분들이 사실은 시황 분석할 것까지도 없어요. 코로나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 예측만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쉽게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다. 여담입니다만 10억을 투자했다면 140억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너무 과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나요? 어쨌든 뭐 10억이 사실입니다.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140억을 벌었겠죠. 그죠? 예, 그러면 뭐 그 차익에 대한 세금도 뭐 한 20억 가까운 세금도 냈겠지만, 그래도 뭐 120억을, 순수한 내 수익이 120억이 되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뭐 세금 계산은 조금 다를 거예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니까 뭐 45%만 때린다 하더라도 대략 뭐 그죠? 120억을 벌었다고 그러면 50억, 60억 넘어가겠네요. 그죠? 자, 어쨌든 뭐 140억에서 60억 세금 내고 한 80억대 수익을 내면, 뭐 간단하게 그냥 뭐 단순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 정도 벌면 어마어마한 수익 아니겠어요? 어쨌든 두 번 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안 되면 외우셔야 됩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극대화되는 바람에서 제가 안 되면 외우시라는 말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2024년 10월 16일 오늘은 수요일날 방송을 했습니다.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